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당초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미뤘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에 관세율을 통보하기 시작했는데요. 더 이상 연장은 없다면서 협상을 통해 낮추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선택하라는 건데 이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입장에선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바꿔왔기 때문에 이 의도나 또는 시점의 의미를 너무 깊게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는데요.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이번 주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를 포함해서 몇 개 나라의 상호 관세율이 명시된 이 서한이 도착을 했고 또 8월 1일이라는 날짜가 제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7일, 그러니까 당초 90일의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를 하루 남겨둔 시점에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주요 협상국 57개 나라 가운데 아직 영국과 베트남 외에는 합의 타결 소식이 전해지지 않으면서 유예기간 연장이 불가피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무역 합의까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등 참모진들의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연장을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행정명령 서명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추가적인 혼란을 낳기도 했는데요. 협상국들의 다른 방식 제안에 열려 있다고 말한 대목인데 추가적인 연장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음 날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본인의 한 말을 직접 뒤집기도 했습니다. 네, 이 서한을 보낸 과정을 좀 보면 동맹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유독해서 압박 수위를 높였는데 이건 어떻게 분석되나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기간 연장과는 별개로 주요국들의 관세율이 적힌 서한을 보냈는데요. 일방적인 통보식의 서한에서 국가별 관세율을 앞서 4월 발표와 다르게 제시했습니다. 관세율 변화를 통해서 협상 진행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이라도 할 말은 하겠다는 일본은 1%포인트 관세율을 높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25%를 유지했습니다. 주목되는 점은 일본과 우리나라에 보낸 서한을 가장 먼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는 건데요.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가까운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표적으로 삼았다면서 벼랑 끝 전술의 부활을 보여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동맹국도 예외는 없다는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협상판을 다시 흔들고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동력으로 삼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뉴욕타임즈는 또 아시아 국가들을 향해 이웃인 중국과 세계 최대 소비 경제인 미국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한 것이라면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견제 의도도 있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우리나라를 향해서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면서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콕 집어 지적했는데요. 1년에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도 주장했는데 이는 우리 돈으로 13조 7천억 원 규모로 내년에 예정된 분담금의 9배 수준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관세 이슈가 워낙 지리하게 이렇게 좀 질질 끌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피로감도 극에 달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 행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는 뜻의 타코 행보를 되풀이했다는 반응인데요. 포브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에 24차례에 걸쳐 자신이나 참모진의 말을 뒤집거나 변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로 무역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추적하고 분석하는 건 쓸모없는 노력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ING와 골드만삭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이란 협상 마감 시한을 고수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의 신뢰는 깨진 분위기입니다. 예. 그런데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지금 품목관세 압박 강도도 계속해서 세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과 알루미늄에 이어서 구리에 대해서도 다음 달 1일부터 5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러 차례 불공정을 주장해온 의약품에 대해서도 제약업체에게 1년에서 1년 반의 시간을 주고 의약품을 수입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그 이후에 매우 높은 관세율인 200% 정도가 부과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도체 역시 관세 부과 계획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위협 시 대통령 권한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일정 조사를 거친 뒤에 품목별 관세 부과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상호관세의 경우 법적 근거를 둘러싼 논란이 있고 각 국가의 협상에도 시일이 걸리는 만큼 상대적으로 제약이 덜한 품목별 관세를 먼저 밀어붙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구리의 경우 관세 발표 직후에 선물 가격이 하루 사이 13% 급등해서 1989년 이후 일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요. 블룸버그는 미국이 IT 분야의 핵심 원자재인 구리의 절반가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단기간에 자국 생산을 늘리기 어려워서 결국 공급 부족 문제로 제조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처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고 또 유동적인 상황이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서도 일단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장 유예 연장 소식에도 이번 주 뉴욕 증시의 변동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확실성을 계속 안고 있기는 하지만 파장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 속에 글로벌 금융사들은 증시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S&P 500의 연말 목표치를 6,100에서 6,500으로 높였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5,600에서 6,300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오락가락한 관세 정책에 대한 피로감 속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시장은 더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JP모건의 경우에는 관세 상황은 연초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고 미국은 곧 관세로 인해 경제 성장이 제한되고 물가는 동시에 상승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경계심을 유지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관세 충격에 따른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증시 상승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전망을 이어갔습니다. 네. 일단 8월 1일이라는 날짜가 나왔으니까 그때까지 뭘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도 35%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주요국인 유럽연합과 인도 등과의 협상 결과와 그 대응 움직임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교역 규모가 큰 데다가 협상 결렬에 따라 보복전이 현실화되면 글로벌 무역 전쟁 양상으로 다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복전을 벌였던 중국의 반응도 중요한데요. 상호 관세 유예 연장과 별개로 두 나라는 다음 달 12일까지 일종의 관세 유전을 맺은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밝힌 미국은 다음 달 초 중국과 더 큰 규모의 무역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시진핑 주석의 정치적 입지에 대한 추측이 무성한 상황에서 중국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느냐도 무역 전쟁 향방을 크게 가를 전망입니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된 신흥 경제국 연합체조 브릭스의 관세 대응 가능성도 변수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나라는 누구라도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을 향해서는 정치적 문제 등을 들어서 상호 관세를 10%에서 50%로 대폭 높이면서 긴장감을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다음 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일본 방문도 관심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 협상 진전 여부도 관심이지만 이후에 우리나라의 방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미 정부가 통상과 투자, 안보 문제 등 현안들에 대해 패키지로 상호 호혜적인 합의를 도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가운데 원샷 딜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도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